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학자는 시장 안에 살아도 찾는 사람이 없어 살인문이 늘 닫혀있고, 부자는 산속에 살아도 손님이 많아 큰 길이 생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경남 세 곳에 있는 3대 재벌의 부잣길을 밟아보셨나요? 부자의 기가 서린 재벌의 길, 바로 세계적 글로벌 기업을 창업한 삼성의 이병철, LG의 구인혜, 효성의 조홍재 회장이 태어나 자란 생가를 답사하는 관광 코스인데, 의령 중교리의 삼성, 진주 승산리의 LG, 하만 동천리의 효성을 말하며, 이들은 남강의 속바위, 즉 정암을 중심으로 20리 안쪽에 가까이 있지요. 택리지도 진주, 의령, 하만이 속한 경상우도를 가리켜 부자가 많고 간혹 천년된 유명한 마을이 있다고 했듯이, 그 세 곳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연의 신비한 길을 받는 특별한 장소, 즉 파워스폿입니다. 그럼 재벌의 생가는 어떤 자연 환경이기에 부자의 기가 넘쳐 사업을 성공시켰고, 또 생가에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가를 재미있게 알아봅니다. 의령의 중결이 위치한 삼성의 이병철 생가는 사랑채와 안채가 아담한 토담에 둘러싸인 기와집인데, 너나 없이 고향을 떠나 사는 요즘에 마치 쟁기를 끄는 누렁소의 등짝처럼 듬직해 보입니다.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고 보존만 해오다가 2007년 이 회장의 타계 20주년을 맞이하여 자물쇠를 풀고 전면적으로 개방했지. 그러자 주말이면 500명이 넘는 사람이 천리길을 마다않고 찾아와 부자의 길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방명록을 들춰보면 사업이 안 풀려서 마음이 답답하다, 부자가 태어난 곳에 가면 부자가 된다는 말도 있어 재물복을 얻으러 왔다 라는 글도 있어 마음이 짠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낭중지추, 즉 주머니 속에 뾰족한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그 끝이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고 하듯, 명당 역시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마력이 있는데, 이 집은 곡식을 쌓아놓은 듯한 주변 산의 기가 혈이 되어 맺혔고, 남강이 뒤를 돌아다 보듯이 천천히 흘러가니 곳간의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역수의 명당입니다. 특히 안채 옆에 불쑥 튀어나온 바위는 떡채 바위라 불리며 부자이기가 넘쳐난다고 하여 덥석 끌어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의령에 큰 부자가 많은 이유는 남강의 옛 나루터인 정암진에 있는 속바위 때문인데, 왜냐하면 수구사인 이 바위는 강물을 막아 유속을 느리게 하고, 이 과정에서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주변에 쌓여 땅이 비옥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 터는 물이 천천히 흘러가는 평지가 넓은 곳에 많고, 가난한 터는 물이 곧장 빠르게 흘러가는 산동네에 많으면 이런 까닭이지요. 이 바위는 형체가 물 위로 반쯤 드러나 있고, 물 아래에는 세 개의 큰 기둥이 받치고 있는 기이한 형상이라 왕권을 상징하는 정, 즉 솥에 비유됩니다. 경복궁의 근정정 무트리에는 정이라 불리는 세 발 달린 솥이 있는데, 쥐엄한 왕권을 상징하고, 나아가 솥은 밥을 짓는 물건이고, 밥은 곧 쌀이기 때문에 솥은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솥바위를 기점으로 사방 20리 안쪽에 정승에 버금가는 세 명의 큰 부자가 태어난다는 전설이 전해왔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회장은 고향 마을에 대해 지리산 지맥의 마두산 기슭에 자리 잡은 중결이는 예로부터 선비들이 숨어 사는 고을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는데, 생가가 그곳에 있게 된 배경 역시 그의 16대 조상이 연산군 때 사활을 피해서 가족을 데리고 낙향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오른 조상도 있으나 10대도 아래는 벼슬을 멀리했고, 특히 조부인 문산 선생은
시와 글을 잘 지었다고 합니다. 1910년생인 이 회장은 서당을 다니다가 11살 때 진주에 있는 지수초등학교에 편입해 신식교육을 받았고 그 후로 서울의 중동중학교와 일본의 와세대 대학교를 다녔지만 각기병에 걸려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25세 때 쌀 300석분의 논을 증여받아 정미소를 차리고 운수업도 했으며 27세 때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김해의 땅을 모조리 사들여 만석군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일전쟁으로 땅값이 폭락하자 빚 잔치를 벌린 뒤 1938년 대구에서 오늘날 삼성의 모처가 된 삼성상해를 설립했습니다. 삼성상해는 건어물과 과일을 중국과 만주로 수출했고 곧 이어 시작한 양조장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으나 한국전쟁으로 또다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1953년 실패를 경험삼아 제1제당을 설립하여 사업을 재기시켰고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 삼성이 오늘날 세계적 기업이 되는 밑바탕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장의 생가를 찾아가면 어디에서 부자의 길을 받아야 할까요? 네, 안채 N쪽에 있는 떡채 바위를 보면 위쪽은 쌀가마를 아래쪽은 시루떡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모습이라 정말 부자의 기가 넘쳐나는 듯 보입니다. 바위에 손을 대고 있거나 또는 두 팔을 벌려 바위를 덥석 끌어안으면 마치 대나무 숲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오듯 뭔가 싸하는 기분이 온몸에 퍼지는데 그런 기분을 느껴야 부자의 길을 받은 것입니다. 못 믿겠나요? 해보기는 해봤나요?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에 위치한 LG의 구현의 생가는 사랑채와 본채 그리고 별채로 구성됐는데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서 담장 너머로 집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승산마을은 550년 전 김해어 씨가 세거를 한 이래 300년 전부터는 능성구 씨가 이주를 해와 삶의 터전을 일궈온 유서 깊은 곳으로 LG와 GS그룹의 창업주를 비롯해 역대 회장들이 어린 시절을 지낸 고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구회장의 생가만큼이나 매우 유명한 것이 또 있으니 1921년 개교한 지수초등학교입니다. 2009년 폐교는 됐으나 향후 한국 재계의 산실로서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센터로 탈바꿈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정문에 삼성, LG, 효성의 창업주가 다닌 학교로서 한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1907년 태어난 구 회장은 한학을 공부하다가 1921년 이 학교를 다녔는데 눈여겨볼 것은 교정 앞쪽에 서 있는 늙은 소나무입니다. 본래는 두 그루지만 언제부턴가 뿌리가 합쳐져 한 그루처럼 보이는데 같은 반에서 공부한 삼성의 이 회장과 LG의 구 회장이 각각 심었다고 하여 재벌송이라고 부릅니다. 지수초등학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구 회장의 생가는 승산리 중 상동에 위치하는데 이 마을은 방어산에서 뻗어내린 지맥이 학이 둥지를 튼 듯 마을을 한 바퀴 돌아서 감싸고 재물인 물, 즉 염창강과 지수천 두 물줄기가 멀리서부터 끊임없이 흘러오는 반면 수구에는 떡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어 물의 직류를 막으니 돈과 재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는 몰라도 승산마을은 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 동네는 오랫동안 천석군 만석군이 모여 살았습니다. LG그룹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화장품 생산을 시발로 이 땅에 최초로 유지 및 플라스틱 공업을 뿌리내린 선각자적 개척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제시대 진주에서 구인상해란 포목상을 운영했던 구 회장은 중일전쟁의 특수를 이용하여 거금을 챙기는 사업 수완을 발휘했고 1947년
도전과 패기로 락키 화학을 설립하여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럭키 크림을 내세워 화장품 업계의 선두로 우뚝 섰지요. 또 안 깨지는 크림통을 개발하면서 알게 된 플라스틱이라는 신소재는 칫솔, 빗 등 값싸고 쓰기 편리한 생활용품으로 변신해 한국의 생활문화를 송두리째 바꾸었고 1955년 시장에 나온 럭키 치약은 훗날 금성사의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함께 장수 히트 상품이 되었으니 LG그룹은 화학과 전자 분야에서 끊임없이 신기원을 개척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120년 전에 지어진 부회장 생가의 어디에서 LG그룹의 경영 이념인 인하주의 가풍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LG그룹은 사업 초기부터 형제들과 자식들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까지 경영 일선에 참여했지만 경영만은 4대에 걸쳐 장자가 승계하고 가족 간의 인하를 강조하는 유교적 기업 문화가 독특한데 발원지는 모춘당입니다. 지금도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하면 가운을 새기고 가풍을 익히는 교육장으로 쓰이는데 형제간과 종족 사이에는 서로 좋아할 뿐 따지지를 말라라고 한 모춘당의 10가지 정신이 기둥에 선명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 중 경영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간의 가십전쟁이 전혀 없는 LG의 깨끗한 이미지를 배우고자 한다면 꼭 승산마을의 모춘당을 찾아가 인하의 길을 받아오기 바랍니다. 하만 동촌리의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효성 조홍제 회장의 생가는 사랑채와 안채 등으로 구성됐는데 안팎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어 아담한 느낌을 받습니다. 조 회장은 만석이 넘는 땅을 소유한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16세까지 증조부가 세운 서당을 다니다가 17세가 되어서야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서울중앙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배움도 늦고 자기 사업도 늦게 시작하여 아우도 늦뛰고 어리석은 자라는 뜻에서 만우이지요. 예로부터 하만은 물이 거꾸로 흐르는 역수의 고장이라고 하여 조정에서 홀대를 받았는데 물줄기가 모두 남강이 있는 북서방으로 흘러가니 대궐이 있는 한양의 북쪽으로 물이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1906년에 태어난 조 회장은 삼성에 자본을 투자한 것은 물론 스스로 제일제당, 제일모직의 설립을 지휘했고 삼성이 한국 제일의 재벌로 성장하는 데 이득을 담당해 어느 면에서 삼성의 풍치가 짙게 배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민족을 밖에 박힐 동방의 별이 되자는 각오로 회사명을 효성이라고 짓고 56세의 늦은 나이인 1962년 삼성과 결별하고 효성물산을 설립했습니다. 처음 벌린 사업은 밀가루의 생산이었고 창업 1년이 지나자 어느새 조선제분, 한국타이어, 대전피업 등을 거느렸는데 제분 사업은 정부의 분식 장려 정책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으나 타이어와 피업은 국내 수요가 적어 사업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66년 동양 나일론을 설립한 조 회장은 실크보다 부드럽고 거미줄보다 가늘면서 강철보다도 강한 꿈의 섬유인 나일론을 생산할 공장을 건립했고 효성그룹이 오늘날 화학섬유의 중심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남출 북유로 흐르는 명관천과 석회천 사이의 평탄한 땅에 지어진 조 회장의 생가는 왜 명당일까요? 네, 바로 남쪽에 바라보이는 백이산의 전기가 은은한 지맥을 통해서 혀를 맺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주산에서 뻗어온 지맥이 자기가 출맥한 주산을 다시 돌아보는 터를 회룡고조열이라고 하고 진기가 응집될 조건으로 삼습니다. 조선의 국운을 100년이나 더 연장했다고 하는 세종당의 영릉도 회룡고조혈의 명당입니다. 자,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또는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진퇴양로의 기로에 섰을 때 종교인들은 교회나 절을 찾아가 기도를 통해서 성공과 재기를
기원하지요. 이 방법도 마음이 위안이 되고 성공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데 효과가 큽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의 기가 서린 파워스폿을 찾아 그 땅에 서린 재벌의 길을 받는다면 누가 미신이라고 탓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회장의 생가를 찾아가 떡채 바위를 껴안고 부자 저금통을 사오거나 부회장 생가에 모춘당 마루에 앉아 길을 받든가, 또는 조 회장의 생가에 앞산을 보며 부자 명당은 어떤 곳인가를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실행이 먼저 중요합니다.